안녕하세요. 안트기자의 밀트리24 코리아입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 시스템인 링크K 완성형이 2016년이면 개발이 완료됩니다. 링크K 완성형 데이터 링크를 활용하면 800km가 떨어져 있어도 데이터 통신을 통해 중간 유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에 있어 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전술적 변화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링크K 완성형이 개발 완료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한 영향과 성능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 동영상은 군사 전문 잡지 밀리터리 리뷰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데이터 링크 한계.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 KF-16이 개량 전에는 대한표적 탐지 거리는 70km 정도였고 최근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KF-16U나 KF-11 모두 탐지 거리가 100km 정도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는 표적 탐지 시 발사되는 레이더파가 난반사가 되면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투기용 레이더는 대부분 공대공과 공대지 능력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표물 탐지 시 발사되는 레이더파가 파도에 의해 난반사되면서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레이더 탐지의 한계로 인해 이를 극복하고자 장거리 탐지가 가능한 해상 초계기와 함께 작전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린 해상 초계기와 작전을 펼칠 경우 적 전투기의 공격 시 함께 작전 중인 해상 초계기의 생존성이 낮아지며 함께 작전을 펼치고 있는 아군의 전투기는 아군의 초계기를 백업해주기 위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운용에 대한 한계로 인해 AGM-158C 공대함 미사일에 수동형 전자파 탐지기를 장착해 적 수상 함대에서 나오는 다양한 전파를 추적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장거리에서 특정 전투함을 구분해 공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적 함대에 대한 막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전술이기 때문에 미국 등과 같은 일부 국가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 해군은 사거리 1700km가 넘는 테크니컬 토마호크 블록5에 이동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광식의 적외선 시커와 위성 데이터 링크를 장착했습니다. 이러한 개량을 통해 적 수상함대의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하면 초장거리에서 토마호크를 발사해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은 전 지구를 커버하는 MUOS 통신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만이 가능한 전술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군이 적 함대를 공격하는 방식은 함대가 위치한 최대 사거리 근처까지 접근하여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 후 이탈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실사거리는 1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아음속 대한미사일보다 3배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400에서 500km 밖에서 발사해도 충분히 명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용 순항 유도무기 체계 설계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는 링크K 완성형을 활용해 대함 유도 미사일 유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링크K 완성형은 KF-11과 F-50 그리고 육군의 헬기 및 해군 함정 등에 장착되어 3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다양한 전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사일용 차세대 탐색기 개발 사업.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위해 전파, 적외선 동시 투과착 및 돔 개발 사업과 밀리미터파 복합모드 탐색기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이 사업은 탐색기 창 혹은 돔으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이는 일본의 개발 사례를 참고하여 제작하는 것인데 카밴드는 해상도가 높고 스텔스 표적 대응이 유리하며 A사 기술을 적용하여 탐색기의 부피를 줄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대전자전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천궁 블록3 지대공 미사일과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등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기반 기술은 모두 개발 완료한 상태이고 중량이나
가격 등의 요소를 반영해 적용할 것입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강력한 복합 공격 기능. 공개된 밀리미터파 복합모드 탐색기 개발 사업은 함대용 유도무기에 적용하기 위해 능동, 수동 모두 운영 가능한 밀리미터파 센서를 탑재하고 전자빔 조향 기술을 이용해 해상 표적을 고속 탐지, 추적을 할 수 있는 복합모드 탐색기를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여기에서 수동이란 뜻은 전자파를 수신해 분석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전자빔 조향 기술이 A사 기술을 의미합니다.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링크-K 완성형 기반으로 데이터 링크, 능동, 수동 레이더 센서를 활용해 복잡한 공격 기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표적을 향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 발만 고도를 높이고 레이더를 켜 표적을 탐지하고 나머지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받으면서 전파 침묵을 하고 적어도 비행을 통해 요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이 전파를 발사하면 수동 레이더 센서를 활용해 적 전파를 분석하여 지향성 고주파가 수행되면 요격을 피하고 적이 전자전을 수행하면 그 발신원을 추적해 공격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공격 모드 및 공격 패턴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탄도 무게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개발 초기부터 F-50의 운용도 상정했기 때문에 전장 5.5m, 직경 350mm, 중량 940kg, 엔진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탑재하게 됩니다. 해성 함대함 미사일의 탄도 중량은 200kg 정도인데 초음속 미사일용 탄도는 150kg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마하3 속도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겁고 고출력 엔진과 연료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종말 단계 속도가 마하3 정도이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만 하더라도 매우 위협적일 것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와 스텔스성은? 현재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300km에 마하 2.5에서 3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거리는 미묘한데 초음속 대함미사일 비행에 최적화된 고도인 10에서 15km의 고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희박한 공기에 의해 마하 3.5의 저고도 대비 3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5km 이하의 저고도로 비행할 경우 공력 저항이 커 속도가 마하 2.5로 제한되고 사거리 역시 고고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암속 대함미사일은 적 레이더를 피하고자 10m 이하의 저고도 비행하며 적의 선도 많이 방출하지 않습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사거리가 극단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접근 단계에서는 10km 이상 고고도에서 비행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격 가열로 인해 전면부가 500도 이상 상승하여 적외선 스텔스는 의미가 없고 레이더 스텔스 적용을 통해 적의 탐지와 요격을 회피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초음속 스텔스 비행체 설계기술 개발 사업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 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이지만 선행 연구 덕분에 3년 정도 개발 기간이 단축되어 2032년쯤 완성 후 2033년부터 본격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모듈식 개발을 통해 용도에 맞게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에 대레이더 미사일과 같은 다양한 파사형으로도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트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